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연구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이 자기 기분대로 막 그렇게 2030년도 목표를 정해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아주 적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저는 행사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사람들이 교역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교회로 나가고 시가 중심이 공동화되면서 거꾸로 도시가 굉장히 황폐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부의 소위 러스트벨트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다시 인터넷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비대면적인 접촉 매체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 상황이 되니까 다시 무슨 이 도시가 과연 필요하냐? 도시라는 건 사람들이 어떤 교류와 접촉을 이거 전제로 하는 건데 필요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택근무를 다 취소하고 다시 다 출근해서 일을 하라 이런 왜냐하면 능률이 회사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능률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역시 사람들은 모여야지 된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재택근무를 실험을 계속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 코로나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더 완벽한 백신을 개발을 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도시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또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선호가 되다가 소위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개념이 되면서 오히려 좀 개인의 주거 공간이 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추세가 단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 상황에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거냐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덕이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건축의 미래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크게 보면 도시의 미래까지 생각해보는 장이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연구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기 칠남보다는 크게 길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참모들한테 책임지고 맡기는 리더십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통령제가 채택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오리지널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를 한 거를 보면 최근의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카터를 뽑고 그 다음에 최고의 대통령으로 레이건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지만 이전 경력은 배우였고 공직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건이 근래에서는 가장 우수한 대통령이고 총 40여 명의 대통령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참모를 잘 뽑아서 그 참모들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반대로 카터가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이유는 지나친 만기 칠남을 했다는 거죠. 계층체 사다리꼴로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위임을 한 대통령과 자전거 바퀴 살처럼 가운데 대통령이 있고 모든 이 살처럼 쭉 해서 모든 부분을 갖다 여러 명이 하는 일을 모두 다 만기 칠남하는 그런 모습
이제 안 좋은 대통령인데 그런 모습이. 근데 카터가 전형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미국 여론상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대통령 재임 중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 조직을 이끄는 데도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나라 전체를 이끄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옛날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를 잘하고 그 인사들한테 전폭적인 신임을 주고 일을 맡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도 해보고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봤지만 환노위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기후 변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우리 관심이 좀 커져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한노위를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추구해야 될 당연한 목표고 전 세계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해야 된다는 대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탄소 갑자기 중립을 해야 된다 그러고 탄소 배출량을 갑자기 깎아버리면 우리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올 8월에 그 관련 법이 통과될 때는 대개 35%를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대통령이 40%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임위를 통해서 물어보면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이 자기 기분대로 막 그렇게 2030년도 목표를 정해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새 정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 부분은 그 젊은 사람들은 노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지를 좀 그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민노총으로 이 대변되는 강성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거의 70% 이상이 되는 젊은 친구들이 노조라는 게 노조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노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무슨 정치적인 그 파업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네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그 좀 어떤 면에서 당연하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제3노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를 보고 이 친구들이 좀 성장해 나가면서 그 이제 중심이 제대로 된 중심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혹은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건전한 노조가 그러니까 다른 노조, 강성 노조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영역을 확대하고 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전에 대해서 무슨 탄소 중립이 되는 에너지냐, 클린 에너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수는 원전을 클린 에너지로 보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자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국의 환경론자들도 이 원전을 클린 에너지로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클린 에너지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용 후 연료 그 처리 문제인데 그것도 그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사용 후 처리를 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미리 겁을 먹고 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클린한 에너지를 없애서 엄청난 부담을 기업한테 지우는 일은 그 다음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방침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자력 발전 없이 지금 탄소 중립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부담이 생기는 거지요. 경우 제철 특히 이런 거 발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35에서 40% 자체도 무리한 건데 그거를 원전 없이 또 이뤄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중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해놓고 땅만 있으면은 그 아파트를 때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서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도 그 금전하게 땅에 뭐 아파트를 뭐 10,000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반대를 하고 그 오세훈 시장도 아마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좀 제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원래 국제업무단지죠. 그래서 홍콩의 정정이 불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많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옮기고 있어가지고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후보지로 열심히 준비 중인데 우리는 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제업무단지를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 아파트는 용산만 하더라도 청파동이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구주택 같은 단지를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이상의 10,000채 이상의 그 새로운 주거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비창 같은 경우는 한강대로에 있고 또 그 서부 이천동 쪽으로 오면은 거기는 한강면하고도 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지에는 전자상가 같은 그 최첨단 상가가 그리고 용산역이라는 교통의 아주 요충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를 따져본다면 역시 국제업무단지로 계속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의회가 뭐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기도 1년 정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그 어떤 물꼬를 확실하게 틀어놓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오 시장의 어떤 다음 임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비상에 대해서도 그러나 업무단지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 업무 시설만 짓고 뭐 아파트 같은 주거는 전혀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도 뭐 한 5,000호 정도는 지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그 급사라기 땅을 저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모두를 다 주거 단지로 만드는 거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국제업무단지를 통해 가지고 용산의 어떤 그러니까 경제 중심지의 부분을 도약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시아하고도 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해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다시 그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고 싶고. 아니 장시간 이거 예.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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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